이 열기구 협회가 2001년도에 태평양을 건너가는 행사를 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죠. 그게 요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행사 도표에 보면은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총괄본부장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총괄본부장이 그 도굴두목 그 백주름이고, 그 58년생,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이 노무현이라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있어요. 보면은, 참, 여기 보면은 추진위원장이 노무현입니다. 추진위원장 노무현이고, 노무현이고, 그 다음에 총괄본부장이 백주령입니다. 나는 이걸 보고 캐제를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만세 삼창 불렀습니다. 뭐 말이냐 하면은, 이 두 놈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20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동호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걸 갖고 알아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양아치 노무현 참여정부가 돈이 없어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들이 절절 긴 돈이 없어서 절절 맸다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굴두목이라고 하는 이 백준놈이라는 이 서울놈이 갑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자, 이 상이 노무현과 백준음이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고, 그 증거 서류로서 저 열기구 무슨 태평양 횡단 거기에 사무총장하고 뭐 대표 이런 식으로 백준음과 노무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허위인가를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행사 총 예산, 지금 얼마인가요? 100만, 1000만, 20억. 추진위원장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상임 고문,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태평TV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추진위원장 노무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무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정. 이런 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정. 그러니까 노무현 씨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표입니다. 예정. 누가? 노무현. 추진위원장 노무현. 그러니까 이렇게 노무현 같이 좀 사회적으로 좀 거물급 인사를 이렇게 추진위원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예정을 돼 있는데, 노무현 씨가 뭐 진짜로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열기구 태평양 추진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저기 이렇게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정. 이 서류 자체에 예정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백준음 씨는 자기가 노무현과 문재인을 전혀 모르는 사이다.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정충재 씨 얘기는 뭐 20년 동안 이런 표를 볼 때 노무현과 백준음은 뭐 아주 각별한 사이고 알고 지내는 사이다라고 정충재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 씨가 저 예정자이고, 과연 저 사람이 열기구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했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된 사실이고, 무엇보다 백준음 씨가 여기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노무현과 문재인과 일면식도 없고 그것을 깰 수 있는 자료, 즉 노무현과 문재인과 같이 사진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가져오면 자기가 현상금 3억 원을 주겠다. 자기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충재 씨 얘기대로 이게 열기구 추진위에서 뭐 20년간 서로 아는 사이였으면은 그러면 사진 찍은 게 있겠죠, 어딘가에.
최순실 국정농단 그 태블릿 PC의 사진처럼 거기 몇 장이라도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정충재 씨가 얘기하는 이 거짓 증언, 자기가 이거를 찾아냈다. 열심히 찾은 건 그 공론이 인정하는데요. 사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열광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찍은 사진에 보면은 하얗게 터진 구멍이 있습니다. 그 하얗게 터진 구멍의 사이즈가 직경 3cm입니다. 하얗게 터지고 남은 구멍입니다. 한국말로는 잔류공이라고 하고 일본말로는 아나질이라고 하는데 그 3cm라 하는 것이 그 밑에 의뢰공장이라 하는 걸 증명하는 바로 문패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애정 때는 하얗 터지는 그 방법이 한 가지밖에 하얗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폭약 종류가. 그래서 3cm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일제 의뢰공장, 일본 놈들이 판 의뢰공장이라 하는 걸 나타내는 그 바로 증명서인데도 불구하고 의뢰공장이라도 안 하고 일본 굴이라고도 안 하고 박숭이의 하약도 쓰지 않은 박숭이가 보물 찾아가다가 실패한 굴이라고 밀어 때려가지고 물밑처럼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똥바가지를 씌워가지고 오늘 자, 이 사람이 매우 유창한 한국말로, 한국말이 매우 유창하신 분이에요. 일제가 그 굴을 뚫기 위해서 쓴 화약 그 구멍, 드릴로 뚫쳐 먼저,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는 그 3cm 구멍은 일제의 그 간판이다. 근데 그거를 박수웅이 판 굴이라고 자기한테 누명을 씌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선구자 방송의 설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백만불 미스테리에도 나왔던 사진이고, 이 구멍이 3cm 구멍이고, 일본 군들이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뜨리는 그런 구멍이다. 옆에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나연철 씨가 지금 뚫고 있는 거죠. 나연철 씨가 뚫고 있는 저 위에 부분에 그 구멍들이 막 나 있죠. 구멍들이 막 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나연철 씨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도 우리도 30mm 즉 3cm 구멍으로 뚫었다는 겁니다. 나연철 씨도. 그러니까 정충재 씨 얘기하는 거는 일제들이 그 3cm 구멍으로 뚫으니까 일제가 판 그 구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연철 씨는 우리도 3cm로 뚫었다. 일제만 3cm 뚫는 게 아니고 구경 3cm로 뚫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뚫고 뭐 3cm를 뚫을 때는 3cm를 뚫고 4cm를 뚫을 때는 4cm를 뚫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박수웅 씨가 지금 나연철 씨가 박수웅의 그 인부니까 이것을 허가를 받을 때는 화약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약을 쓰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구멍을 30cm 정도 뚫은 다음에 깊이를 저 구멍에다 대고 정을 집어넣어서 깨가지고 돌을 깨면서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제든 누구든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저 폭파 방식으로 할 때는 저렇게 촘촘하게 저 구멍과 구멍 사이가 뭐 한 5c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개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넣는 그런 게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파시킬 때는 30cm로 깊이가 아니고 더 깊이 판다고 합니다. 30cm보다는 더 깊이.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폭발을 시키고 저렇게 뽕뽕뽕뽕 바위에다가 저렇게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에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위에 사진에도 저 구멍과 구멍 사이가 아주 좁아요. 저거는 뭐냐 하면은 저 구멍에다가 정을 넣어서 깨고 또 옆에 구멍에 넣어서 깨고 해가지고 이 바위를 깨기 위해서 판 것이지, 다이너마이트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왜 이제 구멍이 많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되죠, 다이너마이트가. 그러니까 이 사실에서 정충재 씨의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하약 터주는 그 방법이 한 가지밖에, 하약 종류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폭약 종류가. 그래서 3cm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일제 의뢰공장, 일본 놈들이 판 의뢰공장이라고 하는 걸 그 나타내는 그 바로 정명선대도 불구하고 의뢰공장이라 또 안 하고 일본 구리라고도 안 하고 박수웅이 하약도 쓰지 않은 박수. 자, 이 부분에서 좀 이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분이 정말 지금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정말 일본 굴이라는 거 화약으로 폭파해서 일제만이 폭파했다고 하니까 박수웅 씨는 부산 남구청의 허락을 받을 때 화약 폭파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박수웅 씨는 화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으로 쪼갰다고 했고요. 이분은 일제가 판 굴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 당시에 왜 그거 주장 안 했습니까? 일제가 판 굴이라면은 그 안에 그 다이너마이트 화약 성분이 그 얼마나 많이 터뜨렸겠습니까? 그 굴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땅굴을 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터뜨려진 그 다이너마이트 화약 성분이 많이 검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주장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일본 굴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 땅 파보자고 하니까, 땅 파보고 그 땅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는가. 일제가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렸다 그러면 그 안에서 화약 성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과연 거기서 나오는 화학 검출이 과연 일제 때 다이너마이트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그 당시에 이게 일제가 판 굴이다, 근데 뭐 법원이 전혀 안 믿어줬다, 자기를 사법살인했다 그러는데, 이거 일제 다이너마이트 성분 조사해 달라, 왜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전부 말이에요, 말. 응? 지금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설명도 그렇고, 일제가 다이너마이트를 뚫은 구멍이라 그러면 그 구멍 사이가 그렇게 촘촘할 수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로 뚫을 때는 한 구멍 깊이 팝니다. 한 3cm 구경으로 파가지고 한 1m 정도, 한 80cm 정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를 2개, 3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에 그렇게 촘촘하게 구멍이 있으면은 이게 폭발력이 약화되죠. 그렇게 폭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과학적인 어떠한 상식도 거짓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모자라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공법은 무엇인지,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릴 때는 어떻게 구멍을 파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좀 약간 머리가 좀 그렇게 완전 범죄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분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도 무식해가지고 이 얘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애꾸나라에 가면 뭐 성한 사람이 병신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일본 글자가 쓰인 이등충, 이도주라는 항토색 마다리 포대 속에 든 것이 금이라 하는 게 딱 나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등충이라는 그 포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말뿐입니다. 김성태 씨가 이등충이라는 마대 포대가 나타나자 뭐 태도가 확 돌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준흠 씨 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이등충이라고 쓴 그 자료 좀 가져와 봐라. 당신이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본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잠수부가 아니니까 직접 들어가 본 게 아니고, 잠수부가 촬영한 이등충이라는 글자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이등충이라고 쓰여 있는 그 필름은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갖고 와봐라 이거예요. 그거 제출해라 이겁니다. 제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글씨 이등충이에요. 그러면서 애꿎은 그 김성태 씨를 저런 식으로 욕하고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이 김성태입니다. 그분은 이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양어머니 돈까지 이렇게 끌어다 들여서 참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오히려 도굴단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예? 참 이렇게 해도 이거를 또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말을 믿고 보고 믿는 사람들. 정식으로는 36개월 3년 징역을 받았고 1년이 추가된 게 두고 백준흠이를 갖다가 검사 앞에 두고 팼다고. 검사 앞에서 대질신문한테 두고 패는 피고인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 앞에 송곳이 하나 필통속에 코피가 있더라고. 그 송곳만 손에 잡았으면은 백준흠이 문구녕을 전부 터잡으라 해서 내가 징역을 사형을 당하든지 육자든지 본인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분을 풀어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누구를 송곳 갖고 내가 2개를 먹물로 터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거리상으로 좀 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주먹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냥 묵사발이 만들어 버린 거야. 그 이제 1년이 추가돼 갖고 항소심에서 매달 깎기 갖고 36개월 플러스 8개월. 그래서 자, 지금 이 말이 거짓입니다. 지금 정충재 씨 이야기로는 자기가 검사 앞에서 백준흠을 폭행했기 때문에 36개월 플러스 1년.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4개월 깎여서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예. 자, 그 사실이 틀린 사실임을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고소장입니다. 고소장. 고소인은 백준흠이고 피고소인은 정충재죠. 자, 이것은 고소장인데요. 화면이 잘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을 설명하면 백준흠 씨가 정충재 씨를 살인미수 납치건으로 고소한 별건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은 2005년 4월에 백준흠 씨에 의해서 고소된 사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은 백준흠 씨가 정충재 씨를 살인미수 납치건으로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이고요. 애초에 정충재 씨를 고소한 것은 사기, 무고, 폭행입니다. 사기, 무고, 폭행죄 3가지로 고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고 이것이 공소사실이고요. 이것이 이제 사기 범죄 일람표입니다. 사기 범죄 일람표. 이거는 제가 그 이전에 자세하게 이것을 증거 제시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현동 금괴 몇 탄에서 했던 거 초창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입니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주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그 죄명은 사기죄는 뭐냐 하면 이제 박수홍 씨의 굴을
자기가 파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가 일본굴이라고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금원을 편취했다. 그게 사기죄고, 무고죄는 뭐냐 하면 오히려 백준음 씨 등 그 여러 사람들을 금도굴단으로 무고해서 금도굴단으로 이 정충재 씨가 고소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무혐의로 밝혀지고 정충재 씨가 무고한 걸로 돼서 무고죄로 또 고소를 당해서 무고죄인 것이고, 폭행은 지금 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정충재 씨가 말한 그 대질신문에서 자기가 백준음 씨를 폭행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범죄로 사기, 무고, 폭행죄로 3년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44개월을 살게 된 것은, 즉 8개월이 경합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좀 아까 보여드린 2005년에 그 살인미수 납치 혐의로 다시 별건의 고소를 백준음 씨가 한 겁니다. 백준음 씨를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했거든요. 조폭을 이용해서 정충재가.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사기, 무고, 폭행과는 별건으로 또다시 이 납치, 살인미수 납치로 고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8년이 더 추가돼서 44개월을 살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정충재 씨는 자기가 검사 앞에서 대질신문 받으면서 백준음이 뭐 눈을 찌르려고 했다, 뭐 발로 차서 폭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8개월을 더 살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그 폭행한 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사기, 무고, 폭행 세 가지 범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했는데 8개월이 더 추가된 것은 살인미수 납치, 그 혐의로 8개월이 더 추가돼서 44개월을 살고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정충재 씨는 그 많은 자기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사실과 맞지 않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그 처음에는 내막을 저도 잘 모르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정충재 씨의 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분석해 드렸거든요. 제가 뭐 이 동영상을 이게 중간중간 이게 이제 캡처하면서 이래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아깝습니다. 이런 좀 정말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본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청산유수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성에 대한 어떤 환멸이랄까요? 이런 거를 제가 느끼고, 이러한 거를 보면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성에 대한 환멸이 아니고 어떤 좌절감 같은 걸 느낍니다. 좌절감. 이렇게 사람들은 선동당하고 속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력이 없구나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떤 좌절감. 이런 식의 우파 국민들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사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나올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의 지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면서 더 제가 이걸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잘못된 거짓 진실에서 빨리 헤어나오셔서 정말 저렇게 저는 이 사람들 거를 내가 분석해서 더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 본질적인 인간에 대한 그 혐오감 때문에 제가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예,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불결한 것을 봤을 때 느끼는 어떤 혐오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도저히 제가 더 이렇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 각자 뭐 그래도 믿어지시는 분들은 믿고 그 길로 가세요. 이제 저는 벌써 이제 한 55탄까지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 미혹된 마약으로 믿고 싶은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포기를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잘 가세요. 그 길로 가셔서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다 같이 들어가십시오. 가서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의 어떠한 정말 진실을 알지 못했던 그 우매한 자의 그 후회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못 듣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